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한국어식 사고로는 자기 나라의 민주화, 아시아의 민주화 이렇게들 많이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쓰더라. 그럼 아시아의 민주화 이런 말은 절대 안 하는가 그들은 하죠. 그러니까 제가 미국의 어떤 미국의 정책 담당자라든지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자, 제3세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민주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렇게 그런 논의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The democratization of these countries will be difficult, a difficult process. 이들 나라들을 여기서는 확실히 이들 나라를 민주화시키는 거 얘기죠.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민주화를 그러니까 지금 무질서한 상황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 민주화, 그러니까 진짜 색깔 바꾸는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예, 제가 맞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민주화시키는 거를 진짜 얘기하는 건지 이 나라의 민주화에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민주화 과정 요만큼이든 상관없이 아까 우리가 봤던 문장은 양이 관계 그러니까 완성도 민주화의 완성 얘기가 아니죠. 어떤 정해진 과정 얘기가 아니고 얘도 충분히 보이시나요? 글씨가 저 뒤에서 안 바꿀게요. 이래야 빨리 화면 전환이 돼서 democratization has been supported.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만큼이든 상관이 없어요. 영어 텍스트를 읽으실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CNN이나 BBC.com 이런 데 가서 글을 읽으면 어려워요. 똑같이 한국의 민주화 관련 글이었는데요. 아니면 남북 협상 관련 얘기인데 어려워요. 그런데 코리아 헤럴드나 코리아 타임즈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잘 읽히고 쉬워요. 일단 이거부터 공부를 할까 해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한테 잘 읽힌다는 건 우리 사고 방식으로 쓰여 있어서 그래요. 그건 콩글리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원어민이 쓴 글을 자꾸 보셔야지 그들의 사고방식이 가까워져요. 이해되십니까? 예. 좀 쉬운 글을 읽고 싶다면 진짜 그 나라에서 원어민들이 쉽게 쓴 글을 보는 게 낫죠. 그 초등생 대상으로 쓴 그 사람들 그 어린이 도서들 있잖아요. 아이들 그 동화책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글자 이만하게 해가지고 한 20페이지짜리 요만한 책들 있잖아요. 좋아요. 그거 영어 배우는데 굉장히 좋아요. 쉬운 영어를 읽고 싶으면 그런 걸 읽으시는 게 낫죠. 그래도 남북 협상가 정도는 읽어줘야지. 근데 뉴욕 타임즈는 어려우니까 그냥 코리아 타임즈에 나온 거 코리아 타임즈 욕하는 것 같은데 들쭉날쭉해요. 영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서 다 읽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국내 신문에서 제공하는 영어 기사 보지 마시고 같은 시간 들여서 힘들게 공부하는데 왜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런 거는 국내의 기사를 한국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한 외국인들한테 정보 제공하는 기능은 충분해요. 그런데 영어 공부 자료로서는 좋지 않아요. 이 정도면 모르는 단어가 많죠. 이건 좀 어려운 글이에요. 그런데 너무 될 수 있으면 쉬운 걸 읽으세요. 쉬운 걸 읽으시면서 영어의 흐름이나 이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정도로 읽으세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거 글을 읽으실 때 민주화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democratization 벌써 그 단어만 보세요. democratization 그러니까 과정이죠. 민주화하는 순간 사물처럼 딱 민주화 무슨 돌덩어리 같이 딱 느낌 나지 않아요? 한국어로 말하면 민주화. 이게 아니고 democratization 과정이에요. 그냥 political liberalization 정치 자유화 땡 아니에요.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그걸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그걸 때문에 구별을 못 하세요. 한국어로 바꿔놔서.
In an opinion article 관사가 붙었으니까 띵입니다. 이건 엥 하는 띵입니다. 이건 진짜 한 기사에서죠. 그런데 아리클을 그냥 기사라고 외우시면 또 안 되는 게 보세요. In the Washington Post last spring 지난 봄 얘기할 때 the last spring 관사 안 붙습니다. 그냥 지금 기준에서 지난 봄은 last spring이고요. 다음 봄은 next spring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내가 미국에서 보낸 마지막 봄이었지.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 봄 내가 미국에서 총 5개의 봄을 보냈는데 그중에 마지막 거는 사물로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That was the last spring I spent in the US가 돼요. 그때는 더가 되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지난 봄, 다음 봄 이런 말 할 때는 last spring, next spring이에요. 이해되시죠? 지난 봄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 저명 인사나 이런 사람들이 그 기사 실을 때 있죠. 투고해서. 그런데 그거 신문 기사가 아니죠. 아리클이라는 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사라고 많이 하는데 그냥 내가 오늘 신문을 하나 만들어요. 이게 신문의 오늘 지면이면 지면에 채울 것들이 있잖아요. 지면에 보니까 뭐 경제 관련 기사, 지방 선거 관련 기사, 북미 회담 뭐 이렇게 해서 기사가 만약에 12개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12 articles예요. article라는 건 그냥 띵이에요. 여러분 공항 같은 데 아니 공항이 아니라 뭐 자기 소지품 그런 거 뭐라 그래요? personal article, personal effects라고도 하지만 articles는 그냥 띵들이라고요. 신문에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articles예요.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에 5개 덩어리가 들어가 있으면 articles죠. 헌법 제1조 article 1. 그러니까 1, 2, 3가 이제 숫자 글자 뒤에 붙으면은 고유명사화 되기 때문에 관상 없습니다. The first article 하면 첫 번째 아리클이고요. 그렇게 말해도 말이 되고요. 그냥 article 1, article 2 그러면 1조, 2조잖아요. 자, 오피니언 관련 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밝힌 오피니언 글에서 저커버그가 이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Why do we kick out the more than 40% of math and science graduate students who are not U.S. citizens after educating them? 이해되세요? 자, 저커버그가 외국인 우리나라에 와서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는 이공계 인재들 왜 자꾸 우리가 쫓아내냐? 이 사람들 붙들고 우리나라에 이바지하게 하자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Why do we kick out more than 40% of math and science graduate students? 근데 여기에 관사 더가 있네요. 이 더가 제가 밑에 다 써드렸는데요. 더가 없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보세요. 그냥 우리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봅시다. We kick out more than 40% of math and science graduates who are not U.S. citizens. 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40% 넘죠. 40% 이상의 누구를 쫓아내냐면 Math and Science graduates who are not U.S. citizens. 미국 국적자가 아닌 수학, 과학 전공자들. graduates는 이렇게 그냥 덜렁 쓰면 보통 대졸자를 얘기하죠. college graduates라고까지 안 써도. 자, 과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한 대졸자의 40%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국 국적자가 아닌 자들의 40%예요. 그러니까 Math and Science graduates who are not U.S. citizens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됩니다. 이들의 40% 이상을 우리는 쫓아낸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한 50몇 %, 만약에 45%를 쫓아내면 42%를 쫓아내면 58%는 남네요. 이해되세요? 저커버그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면 다 쫓아낸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세요? 덜을 붙여서 왜 덜을 붙였냐면 이걸로 한정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에 사고 있는 짓은 이거예요. 우린 40% 이상의
과학 전공자, 수학 전공자 쫓아보낸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 대학에서 매년 과학 전공자, 수학 전공자가 10,000명이 나오면 이 중에 4,000명은 쫓아낸다고요. 우리나라의 그 과학 전공자, 수학 전공자 40% 이상 쫓아냅니다. 우리가 미국 국적자 아닌 애들. 이해되세요? 미국 국적자가 아닌 이 40% 이상을 우리는 쫓아냅니다. 이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이게 하나의 의미 덩어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40% 이상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외국인 이공계 인재. 외국인 이공계 인재의 40% 이상을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공계 인재 40% 이상 쫓아내요. 외국인인 애들. 이해되세요? 다르게 말하면 이걸 바꾸면 이게 되는 거예요. We kick out.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건 거죠. 우리는 이공계 인재 40% 이상 쫓아내. 미국 시민이 아닌 애들 하려니까 더가 붙었던 거죠. 아까. 이걸 이렇게 쓸 수도 있죠. Because they are not US citizens. 미국 국적자 아니라고 해서 40% 이상을 쫓아내잖아요. 그걸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자, 계속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가르쳐고 after educating them이라고 주어 생략돼 있죠 지금. 주어가 생략돼 있는 거는 주문 이거는 after는 그러니까 종속문이잖아요. 주문의 주어하고 같을 때만 주어가 생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ducating의 주어가 누구냐면 we예요. Why do we do this after educating them?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 얘들 가르쳐 놓고 왜 40% 이상을 쫓아내냐? 미국 국적자 아닌 애들을. 이해되세요? 미국 국적자가 아니라고. My response. 자, 저커버그가 이 워싱턴 포스트에 이 글을 썼을 때는 이거 멍청한 짓이다. This is stupid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We shouldn't be doing this. 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은 달라요. 아니야, 그게 원래 잘하는 거야. 이 사람들 이 인재들 자기네 나라 가야지 자기네 나라가 발전하지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 말은요, 제 답변은요, whatever the reason,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으니까 뭐 이유는 모르겠다 나도.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죠. The reason은 당신이 말한 그 reason을 지칭한 거니까 the reason이죠. 그 이유가 뭐지든지 간에 it's a highly effective way of helping poorer societies. 가난한 나라들 돕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학, 과학 가르쳐서 쫓아내는 게. 됐습니까? Even what looks like a brain drain can sometimes be beneficial. brain drain은 보통 어떤 나라들이 겪습니까? 가난한 나라들이 겪는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봐요. 뭐 케냐든지 중국이든지 인도든지 여기서 보니까 수학 배우고 과학 배우고 하는 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가요. 그러면 이거 brain drain 아니야? 라는 거죠. brain drain은 가산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어가 붙어요. 이거 brain drain 아니야? 라고 brain drain처럼 보이는 현상도 can sometimes be beneficial. beneficial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여기서 can은 가능한 거죠. beneficial이 가능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가능해서 여기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때때로 beneficial 하기도 해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It rains a lot in 부산 그러면 부산에는 비가 많이 와 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It can rain a lot in 부산 그러면 이게 ability예요. 비 많이 오는 게 가능해.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때때로 그래야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It sometimes
rains a lot in 부산인데 이런 역할을 해줘요. 캔이. 이해되시나요? 예. 너 이번에 부산 간다며? 너 이번에 부산에서 그 뭐 행사한다며? 야외 콘서트 한다며? 야 이번에 부산에 비 많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가능성 얘기할 때는 캔을 안 쓰죠. It could rain a lot in 부산이라고 하죠. It could나 it might를 쓰죠. 이례적 가능성. 그러니까 이건 possibility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례적 possibility. 이거는 일반적으로 하기도 해. 일반적 possibility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can을 쓰고 sometimes를 다 썼어요. 때때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brain drain처럼 보이는 게. When educated people emigrate, emigrate는 단어 썼다는 거는 가난한 나라 중심으로 생각한 거죠 지금. 그냥 educated people 하면 그냥 여러분은 자꾸 이런 때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보통 인재가 이 나라를 떠나면 그 나라는 손해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재 영어로 뭐라고 하지? 탤런트 뭐 talented people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계속 유학 얘기이기 때문에 educated people 했어요. 이 맥락에서. 자, 인재가 떠나면 그리고 settle in a richer country 잘 사는 나라에 자리를 잡으면 the poorer country 이게 단수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people은 사실은 막연해요. 인도일 수도 있고 러시아의 인도일 수도 있고 뭐 말레이시아일 수도 있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서는 그 해당 그 나라 얘기를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는요. 그 해당 그 국가는요. 그 느낌에서 단수를 쓴 거예요. 그 해당 국가는 suffers a direct loss.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 수학 천재가 한 명이 그러니까 수학 천재가 한 명이 인도를 떠나면 인도에게는 손해가 되죠. 제가요. educated people이 여기 한번 보세요. 어를 빼고 봅시다. 그러니까 인재들이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 떠나서 부자 나라 가는 거 그 이상할 거 없습니다. 이런 말 할 때는 복수를 써도 되죠.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멀리서 본 거예요. 보니까 뭐 인도에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에서 또 인재들이 떠나서 보면 미국에 가고 영국 가고 막 이렇게들 살아요. 됐나요? 복수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독해하지 마세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문장은 이렇게 돼 있죠. When educated people emigrate and settle in a richer country라고 단수가 나왔죠. 이건 개별 상황. 그러니까 처음에 educated people을 얘기할 때는 이게 인도여도 상관이 없고 가나여도 상관이 없고 말레이시아여도 상관이 없어요. 파키스탄이어도 상관이 없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개별 상황 생각하는 겁니다. 누군가 뭐 미국에 정착하면 개별 어떤 사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면 그 나라는 손해가 되지요.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장 쓸 때 이거 리처 컨트리스라고 복수로 써야 돼요, 단수로 써야 되고 물어보실 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들 가서 부자 나라들의 더 잘 사는 나라들의 정착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싶으면 복수고 어떤 사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면 구체적 상황을 생각하면 단수로 쓰시면 된다고요. 어떤 한 사람 사례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면 그 나라는 손해죠. But by demonstrating 하지만 demonstrating이라는 건
짜잔 하고 뭘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건 보통 우리가 한국어로 사전 찾아보시면 입증하다, 뭐 증명하다라고 이게 돼 있어요. 데몬스트레이트가.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다. 데몬스트레이트는. 그래서 수학이 어떻게 공식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데몬스트레이트고요.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서는 뭐죠? Demonstrating that the effort to acquire education, 교육을 acquire education, 그러니까 이 상황 생각해 봅시다. 인도에서 어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막 통계학의 천재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글에 취직해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보여주냐면 the effort to acquire education can end triumphantly. 이것이 아주 좋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it can encourage many others to pursue an education too. 그러면 그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아 나도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과학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봅시다. 겉으로 언뜻 봤을 때 브레인 드레인 아니야라고 여겨지는 것도 종종 도움이 됩니다. 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부자 나라 가서 살면요. 구체적 상황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저자는 벌써 여기서 부자 나라 가서 살면 이해되세요? 단수 쓴 건 하면 그 나라는 손해를 입지요. 하지만 그냥 콤마 해도 되는데 문장이 너무 길어서 복잡할 것 같으면 독자를 도우려고 세미콜론 찍는 거예요. 하지만 콤마 해도 돼요. 하지만 the effort to acquire education, 내가 막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여기서 can은 ability의 느낌이죠.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it can encourage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ability 같네요. 사람들에게 교육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The effort to acquire education 이랬는데요. 그런 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뭐 일제 시대 때나 일제 직후에 우리 좀 똑똑한 사람들 보면 군대 가고 이러는 사람들 많았어요. 아니면 사관학교 이런 데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머리는 똑똑한데 가난하니까. 그게 다 교육을 받는 하나의 길이었죠. 그러면 many bright young Koreans joined the army. 뭐 당시에 했습니다. It was 자, 군대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거냐? 군대에 들어간다는 게 왜 그때 군대 들어갔냐? 이 사람들이 원래 한국인들이 군대를 좋아하냐? 그게 아니고 마땅히 그때 학교 가기 힘드니까 it was 그건 교육받으려는 것이었죠. 이런 말 할 때는 관사가 어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였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군대를 가고 어떤 사람은 공장에 취직하고 삼성가디나 현대 이런 데 당시에 옛날에 뭐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고졸 중졸인 사람들한테 뭐 지원해서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기업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군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물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뭐예요? An effort to get education, an effort to get education, an effort to get education, an effort to get education.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지칭할 때는 복수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복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배운다는 게 결국은 성공으로 이어지는구나. 배운다는 것 하면은 추상적이죠. 구체적인 어떤 에포트가 아니죠. 추상적으로 말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다는 게 성공으로 이어지는구나. 그러면 the effort to acquire education, 그러니까 배우는 것 이해되세요? 여기서 어떤 개별적인 하나의 어떤 effort라고 해도 말은 되지만 배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더가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an effort to get education, an effort to get education, an effort to get education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배우려고 하는 것 하면 뭐예요? 지정된 거죠. 그러니까
acquire education 하는 effort. 이해되세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배우는 것이 같은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it can encourage many others to pursue an education too. 여기서는 왜 an education이고 여기서는 education이냐? 이것도 아까 제가 democratization 얘기할 때 한 나라의 democratization 하면 그러니까 the democratization of this country 하면은 완결된 과정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n education 하면 그렇게 앞과 끝이 정해진 어떤 한 덩어리의 education 같아요. 그냥 education 하면 배우는 거예요. 막연하게 요만큼이든 요만큼이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제가 6.25 때 뭐 그때 우리 할아버지네 집이 되게 가난했대.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대. 군대 가고 군대 가셨대. 뭐 군대 가니까 뭐 배우 어떻게 해서 대학도 마칠 수 있었고 그럼 뭐예요? 예. 군대 가셔서 희가 뭐예요? 그럼 뭐 여기서는 요만큼이든 요만큼이든 배우는 과정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배움을 갖췄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배움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e got an education. 이해되세요? 보통 get이라는 동사하고 쓰면 an education이 돼요. 그래서 get은 원래 딱 획득에 이게 손에 꽉 쥐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pursue education 하면 이건 막연한 거예요. education의 양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요만큼이 됐든 요만큼이 됐든. 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배움을 추구하는 거고 pursue an education 하면은 번듯하게 남들 하는 만큼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그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서 중졸까지는 돼야 뭐 이 사람 구실하고 산다. 든지 고졸은 돼야 될 수도 있고 대졸은 돼야 될 수도 있는데 get an education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배운다는 걸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an education. 다시요. 우리 할아버지 집안이 가난했는데 군대에 가셨대. 그래서 he got an education. And after leaving the army, he got a job. An education. 이해되세요? 어떻게 education이 한 개가 있겠어요? 한 개, 두 개가. 이건 한 사람 분량의 education의 느낌이에요. get하고 쓰면 이렇게밖에는 못 쓰는데 pursue 같은 건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막연하게 요만큼이든 요만큼이든 더 배우려고 하는 상황이면 pursue education이고 pursue an education 하면은 그리고 남들만큼 번듯하게 어느 정도 교육을 갖추고 싶은 거죠. 두 개 다 쓸 수 있죠. pursue는 추구하는 거라서. 이해되세요? 예, acquire도 그래요. acquire education이라고 해도 말이 되고 그건 조금이라도 배우는 거고요. acquire는 습득이기 때문에 불확정 양을 쓸 수가 있어요. get 하면 불확정 양이 나오기가 좀 힘들죠. get something 해가지고 구체적인 띵이 나와야 잘 되니까 get은 get an education인데 acquire education도 말이 되고 acquire an education도 말이 돼요. 두 개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배우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더 배우는 거죠. 양에 상관없죠. 이건 번듯하게 사람 구실할 만큼 어느 정도 배우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By demonstrating that the effort to acquire education 배우려고 했더니 어느 정도 배우려고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해서 사람들도 pursue an education 하면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제대로 교육받으려고 하게 돼요. 여기서 이거 빼도 되죠. 그러니까 막 배우려고 했더니 acquire education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나도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면 이거 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나도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까지 마치고 막 이러려고 하면 pursue an education 하죠, 사람들이. 이제 점점 배가 고파지고 있어요. 아니 왜 반도 못했어요? 반도. 예. 사실은 그랬어요. 진짜 관사에 관한 말만 딱 하고 싶은데 그게 자꾸 뭐 시제 말씀도 드리게 되고 조동사 말씀도 드리게 돼요. 네. 자 보시죠. The brain drain
자, 그러니까 이 글의 흐름을 먼저 흐름들 쭉 흐름을 따져 보시면서 다음 글로 넘어가야 글이 읽히는 거예요. 보통 독해 영어 공부하실 때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독해 고민하다가 아 됐어 아싸 그 됐으면 넘어가고 다음 문장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게 해결이 됐으면 다시 앞 문장부터 보세요. 이제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또 보시면 이것만 보지 마시고 또 앞부터 다시 쭉 아 이렇게 흐름이 되는구나. 이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 이래 하고 자꾸 보세요. 아 그렇게 해서 언제 다 공부해요? 하루에 영어 기사 5개는 보는 게 목적인데 하루에 한 개씩 봐서는 영어가 안 늘잖아요. 아니에요. 쓱쓱 봐서 5개 보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제대로 해서 한 기사의 반 토막이라도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The brain drain. 자, 앞에 무슨 글이 있었냐면 even what looks like a brain drain. brain drain은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처럼 이거 brain drain 아니야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교육열을 자극해요. The brain drain becomes a reality only if too many of the educated leave. 여기서 더를 쓴 거는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두뇌 유출이라는 현상. 아까 제가 일반적인 거 말하면은 가산명사의 경우에 더를 붙이면 일반적인 추상적인 브레인 드레인이 돼요. 그러니까 두뇌 유출이라는 것은 이런 말 할 때는 더가 됩니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근데 앞에서 언급했던 거 지칭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까 브레인 드레인 아니야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그런 우려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 사실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육열을 자극합니다. 성공 사례들이. 근데 아까 걱정했던 그거는 이때 발생하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더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브레인 드레인 아니야? 했을 때 제가 아니야. 이래 도움이 한 다음에 그거는 이럴 때 발생하지. 네가 아까 걱정했던 거 이런 느낌이죠. 이해되세요? 그거 이때 발생합니다. Too many of the educated. The educated는 뭐예요? 우리가 더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 더 rich 하면 부자들 해서 복수로 봤잖아요. The educated 인재들이죠. 이 사람들 중 그러니까 man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복수니까. 이게 단수면은 many를 쓸 수가 없어요. 뭐 청중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청중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야유하며 떠났다 그러면은 many of the audience 안 돼요. audience가 단수니까 many of the audience left 안 돼요. many members of the audience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해되세요? members of the audience는 말이 되죠. 아니면 many people이라고 그냥 하든지. 예. 이게 복수고요. 이거 다른 말로 바꿔 쓴다면 emigrate겠죠. 하지만 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have too much emigration. 제가 복수로 쓰면 현실에 이런저런 나라들이 연상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many poor countries have too much emigration. 가나,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뭐 이해되세요? 예. 캄보디아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 중에 많은 나라들이 have too much emigration. emigration 너무 많이 일어나요. 과도해요. I do not mean that 제가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They would be better with none. 여기서 would는 가난한 나라를 받는 거죠. 복수 명사 나온 게 이거니까. would는 여기서 비현실 가정이죠. 지금 많이들 교육받은 자들 떠나고 있잖아요. 교육받은 자들이 전혀 안 떠나면 상황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예 에미그레이션이 아예 안 일어나는 거죠. 에미그레이션이 아예 안 일어나면 더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But 이렇다는 말이죠. They would be better. 여기선 I do not mean that이기 때문에 but that이라고 that 한 번 더 써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mean의 목적어라는 걸 명확하게 하려면. But that they would be better with less. less는 현재보다 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none을요. no one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 맞습니다. no one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no one이라고 하려면 가산명사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none은 가산명사에도 쓰고 불가산에도 써요. emigration 지금 가산이에요, 불가산이에요?
불가산이죠. 한 개, 두 개, 세는 띵이 아니죠 지금. 그때도 너는 쓸 수 있어요. The big winners from the emigration of the winners 이거는 그 아까 저기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느낌이에요. The winners are 그러니까 the emigration of the educated 여기서도 보시면 교육받은 자들이 떠나는 것. 근데 추상적으로 교육받은 자들이 떠나는 상황 일반적인 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거든 아닌 거든 뭐 어떻게 해도 덜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주어라서 주어인 경우에는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들이 떠나는 것 됐죠. 교육받은 자들의 이탈, 교육받은 자들의 이탈에서 이익받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익을 거둔 나라는 됐나요? The winners have been China and India. 이걸 시제를 have been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크게 지금 이익을 봐온 나라들이 있는데 이 두 나라예요. 이 두 나라들이 그동안 이익을 받아왔어요. 자, 저는 자꾸 한국어로 독해하죠. 왜요? 수업을 진행하려니까.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이 읽으실 때는 자꾸 음미하세요. The big winners have been China and India. Because로는 단독으로는 문장이 원래 안 됩니다. Because 이러니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하려면 it is because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단독이 아니에요. Because 이러기 때문에 이럽니다 하고 이 주절이 뒤에 나와 있죠. 글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냥 because에서 문장 딱 끝나는 거는 구어체 아니면 가벼운 글, 에세이류의 당시에 미국이 왜 그랬을까? Because Trump is stupid.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구어체로 말할 때는 because로 문장이 되는데 글을 쓸 때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Because each has over a billion people. 10억 넘는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이 proportionately few people live. 비례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뭐 10만 명, 20만 명 떠나는 건 많이 떠나는 걸 수 있는데 비례로 볼 때는 few people live. 별로 안 떠납니다. 우리가 few가 거의 없는 게 few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10,000명, 10만 명 떠나는 상황도 few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별로 안 떠납니다. 많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됐죠? 여기서 또 껴드네. 또 클릭을 잘못했어요. 이게 괴롭다. 예. 됐습니까? 예. In contrast, 반면에 잘 봐주세요. 이거 반면에 하시면 또 on the contrary 쓰시는데 절대 on the contrary 이럴 때 쓰는 거 아닙니다. on the contrary는 뭐냐면요. 누가 이거 쉬워 보이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책꽂이를 만들어요. 내가 책꽂이 만드는 거 쉬워 보이지? It is not easy. On the contrary, it can be really tricky. 그러니까 쉽지 않아. 오히려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라는 말이에요. on the contrary는 그러기는커녕 쓰는 말이에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예요. 반면에가 아닙니다. 한국어로 그렇게 외워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실 때 이럴 때 쓰는구나. on the contrary. 됐습니까? 예, 영영사전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어 사전을 영한 사전 보시면 자꾸 한국어로 외우게 되세요. In contrast, by contrast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small developing countries. 그러니까 중국, 인도는 별로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비례적으로 볼 때. small developing countries, 작은 개도국들은요, have high immigration rates. 많이들 떠나요. Even if their economies are doing well. 여기서 또 진행형을 썼는데 진행형은 지금 상태 말하는 거죠. 경제가 지금 좋을 때도. 지금 경제가 좋은 상황일 때도 많이들 떠납니다. 예를 들 때 땡땡 이건 콜론이죠. 아까 세미콜론은 그냥 콤마를 찍을 만한 자리에 문장이 복잡해질 것 같으면 세미콜론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경우에는 for instance has a rate of skilled immigration. skilled immigration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숙련자, 숙련자 혹은 고학력자 이민이 떠나는 거죠. 이거는 고학력자 유출 비율이 이렇게 돼요. Has a rate of skilled immigration 12 times that of China. 문장 구조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have something인데 something이 which is 같은 거 생략돼 있죠. That is라고 쓰셔도 되고 that is.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A rate of skilled immigration 12 times that of China. 이해되시나요? 중국 거의 12배 유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as a rate of skilled immigration that is 됐죠? 여기서는 통계치기 때문에 단수를 쓰는 겁니다. A rate of skilled immigration. 그냥 사람들이 많이 떠나 이런 얘기할 때는 immigration rates라고 한 나라라도 복수로 써요. 만약에 게다가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도 많이 떠나요. 가나를 예를 들면 이래요. 가나는 아마 경제가 좀 좋은 상황인가 봐요. 요즘. 그래서 예를 들었겠죠. 말은 안 해도. 그런데 만약에 게다가 그러니까 좋을 때도 떠나는데 게다가 if their economies are in trouble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면 여기서 데이는 계속 데이나 이트가 나오면 그게 정확히 뭘 받는지 계속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뭔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확인이 잘 안 되면 잘못 쓴 겁니다. 그 글을. 애매할 때 쓰면 안 돼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글을 잘 썼는데 데이가 나왔다. 근데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의 독해력에 문제가 있어서 못 찾아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쓸 때는 데이나 이트가 나오면 he나 she 이런 게 대명사가 나오면 뭘 지칭하는지가 명확합니다. 언제나. 그래서 내가 본인이 글을 쓸 때도 그게 불명확하면 안 돼요. 이 나라들이죠. 이 작은 나라들이죠. 작은 나라들. 경제가 안 좋으면 in trouble 같은 거를 해서 in 다음에 이게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실 안에 우리가 있죠. We are in this classroom. classroom은 띵이죠. 뭐 안에죠 그건. in trouble 같은 말 할 때는 trouble 안에 있다가 아닙니다. 불가산명사하고 결합되면 거의 다 어떤 지금 상태가 이래예요.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이면 the economy is in crisis. 제 건강 안 좋아. He is in poor health. 어떤 건강 상태 안에 있진 않잖아요. He is in poor condition. He is in critical condition.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He is in critical condition. 어디 안에 있다고 하면 he is in a critical condition이겠죠. 그런 영어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어요? 경제가 안 좋은 거죠. 경제가 안 좋으면 they suffer an educational hemorrhage. 이 나라들은 이래요. hemorrhage는 사전 찾아보시면 제가 영한 사전은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정 모르겠으면 찾아보기는 해야겠죠. 근데 찾아보시면 아마 출혈이라고 나올 텐데요. 영영사전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학 공부하시면서 전공책을 보고 있을 때 영어로 써 있죠. 전공책. 그때는 해머리지나 블리딩이나 동의어예요. 그런데 일상어에서 이거 지금 의학책 아니죠. 일상어에서 해머리지라고 나올 때는 피가 철철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듀케이셔널 해머리지는 뭐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엄청나게 인재를 잃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비유적인 거죠. 비유적인 건데 해머리지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손실을 입고 있을 때가 해머리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블리딩하고는 달라요. 의미가. 아유, 사전은 또 잘 안 뜨네. 이승기는 잘만 뜨더니. 왜 해머? 제가 스펠링을 잘못 썼나 봐요. 아닌데 R 겹치는 거 맞는데. 명사 동사 다 쓰는데요.
hemorrhage 뭐예요? 아유, 예. 아, a condition in which a person bleeds too much and cannot stop the flow of blood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쓰나 봐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피를 엄청 많이 흘리는 상황이 헤머리지예요. 예. 동사로 쓸 때도 그래요. 그래서 the company is hemorrhaging cash 그러면은 현금이 그러니까 굉장히 손실 많이 입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헤머리지 같은 거를 이제 어휘력이 좋으신 분들은 출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사전 자꾸 찾아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예문 보시면 미리엄 웹스터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 옥스포드 사전을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쓰시려면 스펠링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 스펠링 외우실 자신 있으세요? Hemorrhage. A medical condition in which there is severe loss of blood. 됐죠? 그 다음에 동사로 쓸 때 to lose blood heavily. 특히 뇌출혈 얘기할 때. After the operation, she started to hemorrhage. 이것만 보면 이제 출혈이 있는데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뇌출혈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쓴다 그래요. The company has been hemorrhaging money. 보시면 lose money or people in large amounts at a fast rate. 영영사전에서 보시고 이럴 때 쓰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보시면 특히 좀 어려운 단어 보시면 자꾸 이걸 한국어로 잡고 싶어 하세요. legacy 그러면 유산, 전통 그거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 번역사시면 알아야겠죠, 번역어를.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건 그냥 영영사전을 보시고 예문을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The company has been hemorrhaging money. 느낌 확 오잖아요. 그리고 they suffer 단수로 쓰는 건 이례적 사건으로 봐서 그러는 거예요. 큰 타격 입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큰 타격 입어요. 그러면 이례적 사건이죠. They suffer a hemorrhage.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례적 얘기할 때 suffer를 쓰죠. 계속 있는 상황 얘기할 때는 suffer from이죠. 그러니까 he suffers from high blood pressure. high blood pressure는 쭉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he suffered a heart attack last year. 작년에 저 사람 심장마비 걸렸었어. 그러면 심장마비는 한 번 딱 오죠. 그럴 때 이례적으로 딱 발생하는 건 suffer something이에요. suffer from. 그러니까 보통 뭐죠? 타동사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죠. suffered 뭐 이해되시나요? 예. 타동사인 경우에는 뭔가 완료된 동작 같은 느낌이 나요. He suffers from high blood pressure. 됐나요? 예. 이거는 상태죠. 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지금 9시 9분이 됐네요. 예, 더 늦춰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뒷부분은 지금 설명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류의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밑에 글 주석 읽으시면 주석 도움 받으시면서 혼자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뒷부분은 혼자 끝까지 읽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여러 번 보세요. 같은 부분을 여러 번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음미하면서 여러 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한 번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